늦은 밤 고요를 깨운 건 누나가 보낸 단 한 줄의 문자였다. 엄마 재산 너 몫은 없어. 민호는 그 문자를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재산이 없다고? 설명도 이유도 없는 그 문장은 사라진 기록들과 함께 한 가정의 오래된 균열을 흔들기 시작했고, 민호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 한 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늦은 밤 공기는 낮 동안의 기온을 잊은 듯 차갑게 식어가며 도시의 소음까지 눌러버리는 정적을 품고 있었고, 주인공 민호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탁자를 바라보며 그 위에 놓인 식은 커피 잔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밀어두고 있었다. 하루를 채 마무리하지 못한 피로가 밀려와 어깨를 무겁게 끌어내리는 가운데 민호는 그 부담을 털어내듯 숨을 길게 내쉬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집안은 히터의 낮은 진동음과 냉장고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들은 민호의 머릿속에 하루의 잔상이 겹겹이 쌓이듯 흘러들고 있었다. 그 순간 조용하게 놓여있던 스마트폰이 갑작스레 희미한 진동을 일으키며 화면을 밝혀왔고, 민호의 눈은 그 작은 불빛에 자연스레 열리고 있었다. 화면을 덮고 있는 메시지 알림 하나, 그리고 그 알림이 전하는 단 한 줄의 문장은 이 고요한 밤을 단숨에 뒤바꿀 만큼 선명했고 불편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을 남기고 있었다. 엄마가 남긴 재산은 내 몫이 없어. 라는 누나의 메시지는 반복해 보아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단단한 현실처럼 민호의 시야 앞에서 멈춰 있었고, 그는 화면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 바쁜 삶 속에서도 소소하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지낸 관계였고, 별다른 갈등 없이 살아왔던 남매 사이에서 이 문장은 너무 무겁고 너무 과격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한 단호한 선언처럼 가라앉고 있었으며, 민호는 그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은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며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고,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는 메시지를 다시 천천히 스크롤하며 혹시 놓친 맥락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지만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단 한 줄뿐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누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보냈는지 생각할수록 기묘하게 엉킨 감정이 그의 가슴 어딘가를 천천히 눌러오고 있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로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거실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누나와 통화하면서 어머니의 검진 일정과 병원 예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별 문제 없다는 듯 평범하게 지나갔던 대화가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재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기묘한 불안으로 번져오고 있었다. 누나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었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말을 밤늦은 시간에 보내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가족 문제를 다룰 때면 늘 차분하게 생각한 뒤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그런 누나가 왜 이런 문장을 갑자기 보냈는지 의아함은 점점 더 선명한 의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고, 민호의 시선은 어느새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으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던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누나와 민호는 각각 한쪽에서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듯 서 있었으며, 그때만 해도 서로 간에 거리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는 화목함이 묻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의 기억이 더 이상 같은 의미로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다. 민호는 손끝으로 스마트폰 가장자리를 천천히 만지며
무언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는 것 같다는 기분에 사로잡히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누나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며칠 전 누나가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표정, 어머니의 서류철을 정리할 때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겨 있던 모습, 그리고 그날 저녁 누나가 괜히 짧은 한숨을 쉬던 순간까지 일상 속 작은 균열들이 뒤늦게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다가왔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세세한 분위기들이 이제는 서로 이어져 하나의 불편한 맥락을 만들고 있었으며 민호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점점 더 크게 가슴 안쪽에서 자리 잡는 느낌을 받으며 손에 쥔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올리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누나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며 거실을 천천히 오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잠시 멈춰선 그는 문득 며칠 전 누나의 집에 들렀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누나의 집 거실에는 어머니 관련 서류들이 정리된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 위에는 유독 많은 문서철과 도장이 놓여 있었으며 누나는 어딘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당시 민호는 누나가 단순히 어머니 병원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줄로만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지금 기억해보면 그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중 일부는 병원 서류가 아니라 금융 관련 문서처럼 보였던 것 같다는 불편한 생각이 스쳐가고 있었다. 종이 사이에 끼워져 있던 얇은 봉투 하나, 누나가 순간적으로 손으로 가린 듯한 표정, 그리고 약하게 닫혀있던 서랍. 그 장면들이 지금에 와서는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움직임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민호는 그날 누나의 방 안에 흘러가던 정적이 지금도 귓가에 스며드는 듯한 착각에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누나의 방은 조용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이 가볍게 커튼을 흔들던 소리와 누나의 호흡이 얇게 들려오던 그 순간은 이상할 만큼 기억에 또렷했고 그때 누나가 잠시 멈춰 서류철을 바라보던 눈빛은 무언가를 결정한 듯한 냉정함을 품고 있었다. 민호는 그 표정이 지금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지 생각하며 불편한 감정을 천천히 삼키고 있었고 당시 누나의 눈동자에 지나가던 얇은 그림자가 지금도 또렷하게 떠올라서 어딘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퍼져가고 있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장면들이 한데 모이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듯했고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을 조심스럽게 떠올리고 있었다. 민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 안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어머니의 물건들로 향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작은 상자 안에 정리해둔 서류철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둔 오래된 서류들, 병원 기록, 보험 문서, 그리고 몇 장의 금융 관련 서류까지 섞여 있었고 보통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오늘은 왠지 이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기묘한 예감이 민호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어 서류들을 한 장씩 꺼내 들었고 종이의 가장자리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희미하게 스쳐가며 오랜 시간 손을 타지 않은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이었고 작은 영수증 하나라도 따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자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머니 삶의 작은 기록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민호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한 정갈함을 떠올리며 조용히 서류 뒷면까지 살폈지만 이상하게도 서류들 중 일부는 빠져있는 듯한 빈자리가 남아있었고 그 빈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묘한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빈자리의 모양은 마치 누군가 서류 몇 장을 꺼내 가져간 듯한 흔적처럼 느껴졌고 종이 사이가 유난히 들떠있는 채로 남아 있었으며 그 장면은 누군가 서류를 서둘러 가져갔다는 추측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가 평소 어떠한 문서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 빈자리가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개입일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스쳐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서류철 사이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몇 장 남아 있었고 그 글씨는 예전보다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꼼꼼했고 오른쪽 여백에는 짧게 적힌 날짜와 장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남아 있었으며 이 기록들은 어머니가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준비를 해왔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서류로 보일 만한 문서의 수가 어째서인지 크게 줄어 있었고 그 빈 공간은 민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질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는 서류철을 다시 천천히 덮으며 상자 뚜껑을 닫았지만 상자를 닫는 그 순간조차 마음속 어딘가에 남겨진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은은하게 잔향처럼 남아 있었고 그 잔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형태를 드러내는 듯했다. 누나가 보낸 메시지, 사라진 서류의 흔적, 누나의 방에서 느꼈던 정적,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구도로 모여들고 있었고 그 구도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어쩌면 실체가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확신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다시 앉아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고 메시지함에 남아있는 누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으며 그 문장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불친절한 선언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이런 문장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평범하지 않았고 누나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왜 단 한 줄만 보내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할수록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지금 전화를 걸어도 누나가 무언가를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 않은 묘한 느낌이 가슴 어딘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민호는 스마트폰을 조용히 내려놓은 채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생각은 더 복잡해졌고 감정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누나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 서류철의 빈자리, 며칠 전 누나의 표정, 이 모든 것이 단단한 매듭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그 매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밤을 지나면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민호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그림자처럼 다음 순간을 향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며 민호는 자신이 이제 의심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주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조금씩 길어졌고 방 안의 조용한 공기마저 어딘가 달라진 듯 느껴지고 있었으며 그는 모르는 사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첫 번째 장면을 지나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방 안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지만 민호는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흔적이 그의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미세한 피로의 얼룩이 번져 있었다. 어젯밤 누나에게서 온 단 한 줄의 문장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뭉근한 열처럼 가슴 안쪽에서 남아 있었고 민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내밀며 스스로가 무엇을 기대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고, 민호는 그 침묵이 주는 묵직한 의미를 외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일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밤사이 더 무겁게 가라앉은 듯했고, 민호의 걸음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늦은 밤의 여운을 잔잔하게 흔들어 깨우는 듯 느껴졌다. 부엌에서 커피포트에 물이 끓기 시작하며 작은 소리가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 평범한 소리마저 오늘은 이전과 다른 뉘앙스로 들려왔고, 민호는 컵을 들고 있으면서도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긴장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누나가 왜 그런 문장을 보냈는지, 그리고 왜 이어지는 말이 없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고, 어젯밤부터 이어진 의심은 아침의 공기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평소 누나라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메시지를 보내고도 아침이 되면 어떠한 설명이라도 남겼을 텐데, 지금의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품고 있는 듯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민호는 아직 감히 추측할 수 없었다. 그는 컵을 들고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아침 햇빛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따뜻함을 전하려 했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서 자라나는 불길함은 햇빛의 온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누나의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큼직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민호는 그 의미가 불쾌한 방향으로만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얇게 들이쉬고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 문제가 이제 단순한 집안의 분쟁이 아니라 어쩌면 무엇인가 감춰진 사실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생각이 민호의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침 커피를 마시고 나서도 감정의 흐름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민호는 어머니가 이용하던 재무 상담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평소라면 이런 문제는 누나와 이야기를 먼저 나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나에게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상담센터에 도착했을 때 곳곳에서 무미건조한 서류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고, 정돈된 사무실의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오가며 내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전체 공간의 공기를 규칙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담당 직원은 어머니의 성함을 확인한 뒤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안쪽으로 들어갔고, 민호는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서류철이 정갈하게 꽂혀있는 선반, 여러 고객들이 오가며 남기고 간 흔적, 그리고 그 가운데 어머니가 앉아 상담을 받았을 모습을 상상하자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펴지고 있었다. 직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고, 그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어머니 상담 기록 일부를 찾았다고 말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차분히 페이지를 넘겼지만 빠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기록이 부자연스럽게 비어있는 부분. 마치 누군가 일부 페이지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처럼 깨끗하게 드러난 공백이었다. 관련된 상담 기록은 정상적으로 연속되어야 했지만 최근 6개월간의 내용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이는 단순한 누락으로 보기엔 구조가 너무 매끄럽게 비어 있었다. 담당 직원에 따르면 시스템에도 동일한 공백이 존재한다고 했고, 이는 어머니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했다. 그런데 기록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 누나가 동행했고, 그날 누나가 상담 기록을 복사해 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 사실은 민호의 마음속에서 미약하던 의심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고, 누나가 어떤 이유로 상담 기록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왜 최근 기록이 통째로 비어 있는지 생각할수록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만 늘어갔다. 민호는 담당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센터를 나왔지만 발걸음은 더 무거워지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누나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했는지, 단순히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였던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던 건지 조심스러운 질문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불편하게 얽히고 있었다. 상담센터를 뒤로하며 민호는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던 순간 어머니가 남긴 흔적 중 일부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 사라졌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그의 가슴 안쪽에 내려앉고 있었다. 상담센터에서 나와 걷는 동안 민호의 발걸음은 어느새 누나의 집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나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묘한 책임감과 걱정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누나의 집이 있는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오래된 형광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천천히 반짝이며 복도의 공기를 흔들고 있었고 그 빛은 민호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불안의 그림자와 묘하게 겹쳐 보였다. 누나의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그 주변에는 보기보다 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민호는 조용히 문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누나는 보통 집안에 있을 때도 작은 생활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지만 지금은 집안에서 어떤 움직임도 들려오지 않았고 그 고요함은 누나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문 앞 바닥을 내려다본 민호는 테이프로 붙인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박스 표면에는 누나의 이름이 적힌 배송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박스 모양은 딱딱했고 안에 문서나 파일류가 들어있는 듯 묵직해 보였으며 박스 한쪽 면에는 누군가 급히 들어 올린 듯 살짝 찢어진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박스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그저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누나가 이 집에 최근 들어온 적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듯했고 동시에 박스를 열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불러오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민호의 고요한 순간을 흔들었고 지나가는 이웃이 지난 며칠간 누나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말을 건네며 지나갔다.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동안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 오래 머물렀고 누나의 부재가 단순한 일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집을 비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점점 현실감 있게 떠오르고 있었다. 문 앞에 놓인 박스, 상담센터 기록과 병원 기록의 공백, 그리고 누나의 침묵. 이 모든 조각이 누나의 집 앞에서 하나의 구도로 드러나는 듯했고 민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을 차분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누나의 집 앞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음을 느끼며 조용히 뒤돌아섰고 그 순간 복도의 공기는 더욱 짙게 내려앉아 민호를 오래 따라오는 듯했다. 누나의 집에서 돌아온 민호는 곧바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기에 친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의 감정은 그 익숙함을 무너뜨릴 만큼 불안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고 접수 창구 앞에서 직원과 환자의 짧은 대화가 들리는 가운데 민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직원은 민호의 설명을 듣고 차분하게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다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기록 열람실로 향했다. 민호는 로비 한편의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마지막 방문 당시를 떠올렸다. 그날 어머니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스스로 치료 방향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고 옆에 서 있던 누나는 어머니를 챙기며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누나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불안의 조각이 지금 상황과 연결되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묘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기록을 찾아온 직원은 종이 서류 몇 장을 민호 앞에 놓았고 민호가 서류를 열어본 순간 상담센터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공백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고 치료를 받았다는 흔적은 일정표에만 남아있을 뿐 실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직원은 기록이 사라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오직 누군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뒤 그 문서들이 대량으로 복사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다. 기록 열람자 명단에는 누나의 이름이 선명했고 누나가 어머니 대신 진료비 납부나 기록 정리 등을 도맡아 하며 자주 병원을 오갔다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록이 사라졌다거나 삭제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저 누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민호는 직원의 설명을 듣는 동안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불편함을 숨길 수 없었고 어머니가 남긴 흔적들을 누군가가 조용히 가져갔다는 사실이 상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깊게 가라앉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민호의 걸음은 무거웠고 바람마저 차갑게 느껴졌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사라진 기록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로 변해가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민호는 버스 창가에 앉아 흐려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마주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다. 창밖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로 길게 번지며 빛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그 흔적들은 민호의 시야 속에서 천천히 겹쳐지며 흔들리고 있었다. 누나가 남긴 단 한 줄의 메시지. 상담센터에 비어있는 기록. 병원에서 사라진 진료 내역. 누나의 부재와 현관 앞에 놓인 문서 박스.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민호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동안 믿어왔던 누나와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균열이 생겼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사건이 누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니의 재산뿐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둘러싼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잠시 멈춰 섰고 그 자리에서 전해지는 고요함 속에서 하루 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스며들어 마음 깊은 곳을 차갑게 흔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누나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단단한 벽처럼 의미를 숨긴 채 남아 있었고 민호는 그 안에 담긴 의도를 더 이상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실내는 보이지 않는 선 위에서 중력을 잃어가는 듯했고 그 아래에서는 몰락의 문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민호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배열해 보고 있었고 그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흐름 속에서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민호의 미래를 향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민호는 하루 동안 누적된 불안과 의심의 무게를 품은 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좀처럼 몸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가는 만큼 거실 안의 빛은 점점 더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빛은 민호의 마음속에서 뒤엉키는 조각들을 조용히 비추며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서류철에서 발견한 빈자리, 상담센터 기록의 공백, 병원 기록의 누락과 누나의 이름.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구조적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결과 민호는 어머니가 생전에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결국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필요한 것만 남겼다고 말했던 작은 금고를 꺼냈고 책장 아래쪽에 잠들어 있던 금고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무게감은 단순한 금속의 질량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간이 담긴 묵직한 흔적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금고의 잠금 장치는 오래된 다이얼 방식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누나는 이 금고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굳이 열어보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 민호는 그 말의 진실성 자체를 믿기 어려웠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들 사이에서 작은 숫자, 조합 하나를 떠올리며 다이얼을 움직인 끝에 금고는 조용히 틈을 열었고 그 틈 사이로 오랜 시간 닫혀있던 종이 냄새가 작은 숨결처럼 새어나오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기대만큼 많은 문서가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몇 장의 종이가 민호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고 그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꺼내어 바닥에 펴놓으며 내용을 확인해 나가고 있었다. 첫 번째 문서는 오래된 진단서였고 두 번째 문서는 금융계좌 목록처럼 보였으며 세 번째 문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간단한 메모장 같았지만 페이지가 절반 정도 잘려 있었고 남은 페이지에서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특히 민호의 마음을 잡아끄는 문서는 사본 제출이라는 단어가 적힌 문서였고 그곳에는 누군가가 서명한 흔적과 함께 대리 제출이라는 어머니 필체가 보였지만 그 아래쪽에는 누군가가 볼펜으로 내용을 덧칠해 지워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지워진 자리의 글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몇 번이고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보자 희미하게 상속 관련이라는 단어의 흔적이 드러나는 듯 보였고 그 순간 민호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손끝을 천천히 가다듬고 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생전에 상속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서가 사라졌으며 어떤 내용이 덧칠되어 지워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이 금고 안의 문서들은 오히려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 특유의 단정한 필체로 마지막 날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봉투는 뜯긴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고 누군가가 한번 열어보고 다시 닫은 듯한 미묘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봉투를 손에 들며 누나가 이 금고를 열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조용한 파동처럼 마음속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 파동은 금고 앞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흔들리며 민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러가고 있었다. 금고에서 나온 문서들 사이에는 분명 어머니가 신중하게 보관해 두었을 법한 서류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 사라진 문서의 자국은 너무도 깔끔했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민호는 그날 오후 누나의 집으로 다시 향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누나의 집 앞에 놓여 있던 문서 박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누나는 집으로 돌아왔을지, 그리고 그 안에 어머니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느껴지고 있었다. 누나의 아파트로 향하던 길은 차가운 바람이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고 민호의 발걸음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둡게 번지는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낮보다 더 깊어진 정적이 감돌았고 누나의 집 앞에 도착한 민호는 문 앞에 놓여있던 상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상자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상자의 모서리 일부가 눌린 흔적이 새롭게 생긴 듯 보여 민호는 누군가 상자를 건드리고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스쳐가고 있었다. 상자의 스티커에는 누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발송지가 적혀 있었지만 발송지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다. 종합서류관리센터라는 이름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우편센터와는 다르게 문서 보관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곳처럼 느껴졌고 민호는 그 이름의 무게를 곱씹으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닌 중요한 서류들이 들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문 앞에 놓인 채로 며칠 동안 방치된 상자라면 누나가 급히 받아볼 필요가 있었던 문서일 가능성이 컸고 그렇다면 왜 누나가 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민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상자를 열지 않고 내려놓은 채 누나의 집 문고리를 천천히 눌러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누나가 며칠째 집을 비우고 있다는 이웃의 말을 떠올리며 민호는 누나가 어딘가로 갔다는 사실을 다시 되뇌었고 그 떠난 이유가 단순한 외출이나 여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는 불편한 감정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민호는 잠시 문 앞에서 서류 박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돌렸고 뒤돌아 나온 복도는 어딘가 더 어둡게 느껴지고 있었다. 누나의 집에서 나오는 길, 민호는 어머니의 서류철 한쪽에서 발견한 사라진 페이지의 빈 공간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빈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 누나가 어떤 이유로 그 문서를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어떤 말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누나의 행동에는 단순한 이유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고 그 이유는 민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나의 집에서 돌아온 민호는 더 이상 주변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어머니의 계좌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은행 업무를 누나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의 계좌나 재산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은행 창구에 도착한 민호는 상담 직원에게 어머니의 사망 확인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했고 직원은 어머니가 남긴 계좌 내역 중 최근 1년간의 거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민호에게 보여준 기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예상보다 많은 거래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평소 큰돈을 자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고 생활비와 병원비 정도만 정기적으로 사용했기에 민호는 거래 내역도 단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빠져나가는 동일한 금액의 자동이체가 여러 달에 걸쳐 반복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생활비나 병원비로 보기에는 다소 큰 액수였다.
문제는 자동이체가 이루어진 계좌의 수취인 정보가 삭제되어 있었고 기록상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유로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블라인더 처리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이는 민호가 확인할 수 없는 계좌로의 송금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었고 직원 역시 그 이상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호는 이 이체 기록이 누나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리며 거래 내역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날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한 시기와 일치했으며 그 이후로도 몇 달간 반복적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이체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민호의 머릿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이 거래가 단순히 어머니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이나 조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호는 거래 내역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셨을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했고 큰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이유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자동이체는 누군가 어머니에게 요구했거나 혹은 누나가 대신 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출력해 민호에게 건네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고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의 무게는 단순한 종이 이상이었고 그 종이 위에 새겨진 숫자 하나하나가 민호의 마음속에서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누나가 어머니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했던 것인지, 그 결정이 어머니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누나의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류가 전하는 흐름은 점점 더 불안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은행을 나서는 민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 소리는 민호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게 되리라는 불편한 예감을 함께 전하고 있었다. 민호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손에 든 채 버스에 올라탔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 서류에 담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민호의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고 그 지친 얼굴 속에서는 하루 동안 마주한 사실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듯 보였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정밀하게 확인했다. 자동이체의 금액은 일정했고 그 횟수는 10회가 넘었다. 그리고 송금이 시작된 날짜는 어머니가 누나와 함께 상담센터를 자주 방문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이러한 반복된 흐름이 단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민호가 무시할 수 없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 자동이체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거나 설득당해 이런 결정을 했는지 민호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누나의 행동과 연결해보면 그것이 어머니의 자발적인 선택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사용하던 작은 수첩을 떠올리며 책장 한켠에서 그것을 찾아 꺼냈다. 수첩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어머니의 손길이 남은 듯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고 페이지 중간중간에는 어머니의 삶이 담긴 짤막한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서 민호는 눈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페이지에는 반복적으로 적힌 날짜가 있었고 그 날짜는 은행 자동이체가 이루어졌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날짜 옆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지만 빛바랜 글자로 인해 일부는 흐려져 읽히지 않았고 읽을 수 있는 단어만 보면 마지막 정리,
남기고 싶은 것, 누가 가져가야 할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아래쪽에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문장은 마치 어머니가 민호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려 했던 흔적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수첩을 더 넘겼지만 그에 대한 추가 기록은 없었고 어머니가 언제 이 수첩을 마지막으로 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수첩 속 날짜들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흔적이었고 그 흐름 속에 누나의 존재가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책상에 내려놓았고 손끝에 남은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쇠약해져 가는 듯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은 민호에게 여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가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고 그 진실은 민호가 이제 직접 마주해야 하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호는 하루 동안 모아온 서류와 기록들을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조용히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실의 조명은 어스름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빛은 종이 위의 숫자들과 글자들을 은근하게 비추며 민호의 시야 속에서 서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상담센터 기록의 공백, 병원 기록의 누락, 누나의 집 앞에서 발견한 문서 박스, 은행 자동이체 기록, 어머니의 수첩 속 날짜와 짧은 문장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선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선은 민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 흐름을 따라가며 마음속에서 천천히 확신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확신은 누나에 대한 오래된 신뢰를 흔들었고 동시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하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민호가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누나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떠올렸지만 지금 누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흐름을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던 밤, 민호는 거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누나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심, 어머니가 남긴 빈자리들을 스스로 찾아내겠다는 결심, 가리고 진실을 숨기려 한 누군가의 선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용한 어둠 속에서 굳어지고 있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들어 작은 메모장을 열었고 그 안에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메모의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렬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에 관한 정리. 그 제목 아래에는 어머니의 수첩에서 발견한 날짜들, 은행 자동이체가 이루어졌던 흐름, 상담센터 기록의 공백, 누나의 집 앞에서 발견한 문서 박스 등이 적혀 있었고 민호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민호는 자신이 더 이상 혼란의 중심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누나가 감추려 한 무언가가 있으며 그 무언가가 민호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응징의 전조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숨결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민호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누나가 감춘 진실, 어머니가 남긴 흔적,
그리고 민호 자신이 풀어야 하는 마지막 결말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민호는 거실 바닥에 펼쳐둔 모든 서류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깊게 앉아 있었다. 각종 날짜, 문서, 계좌 기록, 수첩 속 메모, 누나의 부재, 병원과 상담센터의 공백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여 있었고, 남은 조각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금고에 남아있던 마지막 날 봉투, 그 봉투가 누군가에게 이미 열렸던 흔적. 그 사실은 민호에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조각은 누나가 숨기고자 했던 진실의 핵심이라는 느낌을 선명하게 남기고 있었다. 민호는 그 봉투를 다시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빛에 비춰보았다. 봉투의 가장자리는 여러 번 만져진 듯한 자국이 있었고 누군가 서둘러 열었다 닫은 듯 미묘하게 뜯어진 부분이 남아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두 장의 종이가 있었다. 첫 번째 종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적은 것 같은 짧은 메모였고 두 번째 종이는 이미 뜯겨 사라진 문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남아있는 메모에는 어머니 특유의 단정한 글씨로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 지키고 싶은 것,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했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마지막 날 모든 걸 마쳐야 한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이었지만 민호는 빛의 각도를 바꾸며 그 흔적을 여러 번 확인한 끝에 짧은 문장 하나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을 믿는 사람이 가져가기를 바란다. 민호는 그 문장을 읽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그 문장은 조용한 힘을 가진 채 그의 가슴 속에 깊게 스며들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았고 어쩌면 누나가 그 시간보다 먼저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봉투 속에서 완전히 찾아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메모에서 전달되는 감정은 분명하게 민호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고 민호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실로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을 조용히 가다듬고 있었다. 민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누나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루거나 거리를 두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고 민호의 걸음은 도중에 멈추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속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깊어가는 밤처럼 고요했고 천장 형광등의 미약한 빛이 길게 늘어져 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문 앞에 놓여있던 문서 박스는 그대로였다. 박스 위로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공기 흐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모습은 누나가 이 집에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문고리를 눌러보았고 예상대로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너머에서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희미하게 스며 나오는 느낌이 있었다. 누나가 집 안에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민호는 잠시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낮고 천천히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민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 발걸음은 누나였다. 누나는 긴 시간 걸어온 사람처럼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고 표정은 감정을 읽기 어려울 만큼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민호가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누나의 눈빛 깊은 곳에서 어딘가 피곤한 그림자가
번져 있는 것이 보였고 그 그림자는 도망치려던 이가 결국 돌아온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누나는 민호를 보자깐 짧게 멈춰 섰고 그 순간 복도의 공기는 움직임을 잃은 듯한 정적을 품고 있었다. 민호는 손에 든 금고 문서와 서류 뭉치를 조용히 들어보이며 누나에게 다가갔고 누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대사는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질문과 답이 교차하고 있었고 민호는 그 눈빛 속에서 이미 누나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누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고 민호는 그 멈춤이 주는 의미를 느끼며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이 순간은 누나의 선택이 드러나는 자리였고 민호는 이제 이 시간이 돌아갈 수 없는 흐름으로 향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조용한 정막이 밀려왔고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공간은 차가운 공기와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누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고 민호는 문을 닫고 누나의 뒤를 조심스레 따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누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문서 가장자리는 여러 번 넘겨진 듯 구겨져 있었고 중간에 빼낸 서류의 빈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민호는 이 장면이 누나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했는지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누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민호는 누나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에서 금고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이 순간 둘 사이에는 긴 대화가 오갈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차갑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진실이 조용히 떠오르는 듯한 감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누나는 여러 문서를 바라보다 민호가 가져온 금고 문서 위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짧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민호는 누나가 금고를 이미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누나는 문서 사이에 끼워진 작은 수첩 한 권을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그 수첩은 민호가 본 적 없는 낯선 노트였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고 오래 사용된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으며 누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고 그 글들은 민호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필체와는 다르게 어딘가 급하게 적힌 흔적이 있었다. 글씨는 흔들렸고 줄 위를 벗어나기도 했으며 문장 끝마다 끊어진 듯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수첩 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누가 내 것을 가져가려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혼란스럽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이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루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 문장은 마치 어머니가 진실을 남길 시간이 부족했음을 남기고 떠난 듯한 여운을 품고 있었고 민호는 수첩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고독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나갔는지 조용히 가슴속에 새겨넣고 있었다. 누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첩을 덮었고 민호는 누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보며 누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누나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실을 가득 채운 정적은 시간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다 누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서랍으로 향했고 그 서랍을 열자 얇은 봉투 몇 장과 함께
잘려진 문서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누나가 결국 모든 것을 감추려 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나는 잘려진 문서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민호는 그것들이 어머니의 금고 속에서 사라진 문서와 동일한 형태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고 있었다. 문서 조각의 일부에는 상속, 소유권 이전, 대표 수령인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몇몇 조각은 이름 부분이 찢겨 나간 상태였다. 그러나 문서 조각 중 하나에는 희미하게 남은 서명 자국이 있었는데 그 서명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고 누나의 것으로 보였다. 민호는 숨을 얇게 들이쉬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보았다. 누나는 민호가 문서 조각을 맞추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방황,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조각을 이어붙여 문서 일부가 형태를 갖추자 민호는 눈을 들어 누나를 바라보았다. 대사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고 누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조용히 파고드는 감정 속에 가라앉고 있었다. 문서는 분명 어머니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누나가 개입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나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시기에 어머니의 의사결정 일부를 대신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제공한 금융 상담이나 외부 조언을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였던 건 누나가 자신이 한 선택을 민호에게 숨기고 더 나아가 어머니가 남긴 흔적들을 지워가며 진실을 조용히 감추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문서 조각 사이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필체 중 하나를 발견했고 그 문장은 그들의 모든 선택에 대한 마지막 응답처럼 느껴졌다. 원래 마음 그대로 남겨두길 바란다. 그 문장은 민호의 가슴 안쪽을 깊게 흔들며 진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나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고 민호는 맞춰진 문서 조각을 바라보며 그 문장 하나가 서로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바꿀지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누나의 집을 나서는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차갑고 무거웠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깊은 피로가 스며들고 있었다. 복도 끝까지 이어진 희미한 조명은 민호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의심이 이제 더 이상 숨지 못한 채 모습을 드러낸 듯한 느낌을 품고 있었다.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 드러났고 민호는 그 모든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응징은 누나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형태가 아니었지만 누나의 눈빛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내면이 드러나 있었고 그 무너짐 자체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응징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남긴 문장은 민호에게 조용한 길을 알려주고 있었고 그 길은 누나를 향한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지켜내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의 수첩과 금고 문서를 다시 정리해 하나의 폴더에 담아 보관했다. 그 속에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긴 흔적들이 서늘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 흔적 속에는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스며 있었다. 창밖 어둠이 천천히 깊어지는 동안 민호는 조용한 호흡을 이어가며 오늘의 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심에서 몰락으로, 몰락에서 응징의 순간까지 이어진 시간은 길고 무거웠지만 그 시간 끝에서 남겨진 건 얇게 번져가는 여운뿐이었고 민호는 그 여운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문장처럼 진실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남아 있었고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받아들이며 눈을 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서 남겨지는 건 결국 마음의 흔적뿐이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용히 민호의 마음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의 끝은 어머니의 마음이 번져 남은 여운 속에서 아주 천천히 스며들며 머물러 있었다.